3, 4년에 한 번 겨울이 되면 광풍이 불어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밖에도 잘 안 나가요. 집에만 있어요. 계속 스마트폰만 해요. 그리고 이거를 눌러서 살 때만 기쁨이 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엄청나게 돈이 많이 쓰는 항목이 평소에 자신의 컴플렉스랑 연결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장품만 이만큼, 난 피부가 안 좋아. 계속 화장품만 사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경제를 다루는 채널이다 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돈과 소비 심리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과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따로 있나요?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네. 첫 번째 부류는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많이 벌고 적게 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적게 벌고 많이 씁니다. 마지막은 적게 벌고 적게 씁니다. 근데 과소비란 말은 재미있어요. 네. 결국은 내 소득에 비해서 과하게 소비를 하는 게 과소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 과소비한다고 하지 않아요. 뻔만큼 쓰니까. 네. 우리는 보통 적게 벌고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 과소비를 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조 번 다음에 100억 쓰면은 과소비가 아니라 많이 벌고 적게 쓰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적게 벌면서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과 아니다가 그러는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산 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성인 ADHD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인 ADHD는 네. 이제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ADHD 자체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성인 ADHD는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ADHD 성향이 성인까지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건 첫 번째 성향은 뭐냐? 높은 활동성이에요. 원래는 한국말 번역은 과잉행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하이퍼 액티비티거든요. 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사고 싶은 것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 이제 3세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이퍼 액티브 하더라도 되게 발표 불안이나 남 앞에서 떨 수도 있거든요. 겁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말은 별로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말이 무지 많지요. 그리고 나서 물건도 많이 사요. 왜 많이 사느냐?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식당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해외여행을 다니더라도 안 가봤던 데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요거 높은 활동성은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어떤 아이가 굉장히 내향적인데 높은 활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는 조용해요. 근데 집에서 엄마나 친한 사람 앞에서는 또 달라져요. 혹은 밖에서도 계속 조용하게 사부작하면서 계속 뭔가 해요. 그런데 가끔씩은 어렸을 때는 외향적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내향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에 대한 겁이 요만큼 있었거든요. 어렸을 땐 너무 활동성이 높으니까 계속 치고 나와요.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건 중학교 때부터 내향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내향적이 되는데 그때 긍정적인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 난 그때 참 차분해지고 철이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 부정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서 나는 위축되었어. 그 전이 나의 전성기였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삶을 살았든 차분해져요. ADHD의 두 번째 특징은 충동성이에요. 근데 충동성 하다가 보니까 우리 나쁜 것만 생각해요. 누구를 때리고 불을 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영어의 임펄스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예요. 파동이죠. 확 있다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사물성이 없는 게 충동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의 충동성은. 그래서 좋게 작용하잖아요. 길 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막 뛰어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줘요. 충동성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네. 경찰 공무원님이나 소방 공무원님들이 충동성이 있을 때 시민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아요. 충동성이 없으셔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신 매뉴얼에 충실하기 때문에 옆에서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 하면은 확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야 돼요. 네,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부주의인데요. ADHD는 높은 활동성과 충동성만 지녀도 ADHD고요. 부주의만 지녀도 ADHD고 셋이 다 ADHD가 되는데요. 이 부주의까지 있으면은 소비가 더 엉망이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맨날 늦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본인은 제 시간이 나왔는데 늦는데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다 어디 가잖아요. 머리 쪽 시간이 돌아가요. 시계 안 보더라도. 그쵸. 그분들은 이거 안 보면은 몇 시인지 몰라요. 시험 볼 때도 연관이 돼요. 시험 볼 때도 잘못 쓰기도 하고 쫙 밀려 쓰기도 밀려 하시고 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저절로 잘 되기도 해요. 그런데 높은 활동성은 10명 중에 7명이 좀 줄어요. 충동성도 10명 중에 5명이 줄어요. 그런 다음에 부주의도 10명 중에 3명은 통제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10명 중에 3명은 높은 활동성을 계속 갖고 사세요. 10명 중에 5명은 나이가 들어도 참을성이 없이 사세요. 10명 중에 7명은 나이가 들어서 선택적 부주의인데요. 계속 집에서 리모컨 찾고 양말 찾고 결혼하면 배우자한테 이거 어딨어? 그러면 배우자가 그러죠. 저기 있는데 안 보여? 저기 있었네? 왜 내 눈엔 안 보이지? 부주의하니까 안 보여요. 이게 노화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요, 살 것도 많고, 머릿속에 떠오르면 사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거를 자꾸 사오는 거예요. 왜 샀어? 재밌잖아?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다. 진짜 죄송하지만 성인 ADHD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인 ADHD 성향인 분들이 최고의 돈 많이 쓰는 소비. 네. 수입차도 아니에요. 명품도 아니에요. 여행이에요. 그냥 휴가 때 안 가본데 여행 갈 생각으로 이 지루한 일을 꾹 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두 번째 유형은 이런 분들이죠. 3, 4년에 한 번 겨울이 되면 광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뜯지도 않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밖에도 잘 안 나가요. 집에만 있어요. 계속 스마트폰만 해요. 그리고 이거를 눌러서 살 때만 기쁨이 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 한 6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엄청나게 돈이 많이 쓰는 항목이 평소에 자신의 컴플렉스랑 연결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장품만 이만큼, 난 피부가 안 좋아. 계속 화장품만 사요. 우리가 이 여배우들 보다가 보면 몇 년 은퇴하는 동안에 그 몇 년 은퇴가 우울증인 분들이 있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기력해서 지치고요. 스케줄 맞추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우울증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 디프레션은 확 처지는 거에다 대공황도 디프레션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우울증이라고 안 하고 우울병 혹은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울증 되잖아요. 내 얼굴이 못생겨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형수술해요. 수술해도 또 못생겨 보이거든요. 반복적인 성형수술을 해요. 그러면 또 나중에 우울증 끝나잖아요. 복원하려고 또 수술하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형수술도 일종의 과소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피부 관리. 그건 디프레션 기간 동안에 빚이 우수수수수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한 디프레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과소비가 있어요. 선물 투자요. 왜냐하면은 디프레션이 되잖아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생 투자란 걸 안 하시던 분이요. 디프레션일 때만 투자를 해요. 다른 건 안 하고 주식 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서 돈 못 벌 것 같거든요. 갑자기 4배, 5배 레버리지해서 선물 투자하시고요. 다 날리세요. 그리고 열심히 돈 모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울증 걸리시잖아요. 복권을 많이 사세요. 왜냐면 일을 하는 게 힘들거든요. 어떤 분은 디프레션 기간 동안에는요. 그때요. 술만 마셔요. 그 술값만 해도 엄청 돈이 있는 분도 있고요. 안 그러던 분이 디프레션 기간 동안만 계속 유흥업소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 꼭 혼자 가요. 그래서 유흥으로 돈을 다 날려요. 그리고 디프레션 지나가고 나면은 제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또다시 몇 년에 한번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타입이 있죠. 마지막 한 타입이 또 있어요. 마지막 한 타입의 과소비 타입은 매니아 타입이에요. 뭐냐? 본인은 수집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고귀한 거니까 과소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가장 합리화하는 많은 거의 소비, 책 소비예요. 읽지도 못할 책들을 해서 산더미처럼 쌓아놔요. 계속 충동적으로 책을 사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상이거든요. 그러나 그 책이 온 집을 차지하잖아요. 같이 사는 가족의 입장에서 이건 저장 강박증이에요. 그쵸. 그래서 계속 사요. 결국 뭐냐 이거는 강박과 충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명품을 사잖아요. C사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명품을 사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똑같은 걸 C사 거를 다 사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 집에 가면 이렇게 해요. C사 거를 사잖아요. 갑자기 요 색깔에 엘사는 어떨까? 엘사 것도 사요. 그러면서 또 돈 벌면은 슈퍼카도 7대, 8대 사는 사람 있지요. 다 수집이에요.
본인은 컬렉션이라고 하지만 다 사실은 수집이지요. 네, 근데 진짜 드물게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조증일 때 돈을 확 쓰는 거예요. 조증은 우울증의 반대예요. 네, 근데 어느 하루 그런 게 아니라요. 조증이 생기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가요. 3개월에서 6개월 어떻게 사느냐? 하루 2시간만 자도 거뜬해요. 잠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자신감이 엄청나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요. 외모도 어떤 경우에는 옆에서 보기엔 아닌데 본인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한번 말을 하잖아요. 엄청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같이 막 가슴이 들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투자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무슨 회장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엄청나게 많이 나서요. 그러면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신용 불량자가 될 정도로 한 방에 다 써요. 건실한 사업가가 유흥하고 뭐 저기 러시아에 가서 금강 캔다 그러면서 돈 다 날려요. 그럼 이렇게 뭔가 소비를 막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자제할 수 있는 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결혼도 약간의 해결 방법이 돼요. 만약에 뭐 여성분이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을 안 하면 남편을 또 부양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부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진짜 내가 엄청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생기잖아요. 계속 돈을 못 쓰게 해요. 계속 잔소리하니까. 그리고 계속 잔소리하고 불안하니까 계속 증여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좀 남아요. 두 번째 이제 덜 쓰는 방법은요. 강제 저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내가 이자를 갖다 갚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최소한의 겁은 있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이자를 못 갚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강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죠. 진짜 내 소비가 안정적이잖아요. 절대로 깨면 엄청 손해나는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럼 아까우니까 나중에 그게 돼요. 그런데 과소비인 분들이고 성인 ADHD 분들은 보험이 도움이 되는 게요. 사실은 저는 보험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험은 소비자가 이익을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이익을 계속 보잖아요. 보험회사가 망하잖아요. 그쵸. 보험회사가 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소비자가 손해봤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익봤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인 ADHD 유형인 분들은요. 있는 돈을 다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되건 집에 불이 나든지 간에 메울 돈이 없어요. 보험 들어놓으면 나오기 때문에 성인 ADHD 분들한테는 보험이 항상 이익이에요. 아니면 뭐 집을 좀 연끌로 사서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는 것도 강제로 갚아야 되니까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근데 연끌까지 되면 안 되죠. 너 무리한 연끌 말고 적당한 연끌로 그러면. 소비가 많을 때. 연끌은 인간을 피폐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월급이 또박또박 나올 수 있는 직장이 있지 않은 한 연끌은 항상 위험해요. 그럼 혹시 돈이 끊임없이 붙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계속 돈을 갖다 튀지 않고 투자하십니다. 적당한 용기와 적당한 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이 사라면 사고 남이 팔라면 좀 팔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들도 손해볼 때는 있어요. 우리가 돈이 벌리는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5할에서 많이 벌고 5할에서 조금 손해보잖아요. 돈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용기와 적당한 겁, 그 비율, 용기 대 겁이 한 7대 3 정도. 그러면서 지나치게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는 본인 주관이 뚜렷하지만 네. 그러나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 정도의 유연성. 그런 분들이 계속 돈을 잘 벌더라고요. 의외로 똑똑하거나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자기 주관이 없어야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집 없이 전문가가 좀 의견 주는 대로 네네. 예, 그냥 그때 맞게 그냥 하는 분들이 훨씬 날 수도 있다. 이거. 네, 맞아요. 일정 이상 돈을 벌게 되면은 남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우린 항상 팔랑귀 들지 마라. 내 주관을 가져라. 이렇게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주식이 저 혼자인 게 아니라 스승님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제 듣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또 너무 아무 말만 들어라 이게 아니라 어떤 멘토가 있으면 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네네네. 양질의 멘토가 많아야 돼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돈에 대한 심리까지 너무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듣고 나서 ADHD 저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요. 이건가? 이러다가 ADHD는 나쁘지 않아요. 잘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ADHD는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와요. 높은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ADHD 성향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다만 약간 손해볼 때는 지겨운 공부할 때랑 고시 공부할 때 빼고 나서는 ADHD 성향은 아주 좋은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저보고 있으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오늘 너무 이야기 재밌게 하다 보니까 진짜 묻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는데 진짜. 네, 많이 못 물어봤어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다음번에 네. 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